연료전지 내에서 이중 현상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식상할까봐, 그리고 저도 이제 목 좀 튀어볼까 하고 마이크로셀을 앞에 붙여갖고 무언가 좀 저도 새로운 걸 공부해보자 하셨는데,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똑같이 비슷한 얘기를 떠들리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먼저 설명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마이크로 퓨얼셀이 무엇이냐, 이 정의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각각 의견이 많은데, 저는 하여간 작은 퓨얼셀을 말한다. 그리고 마이크로 패브리케이션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제작된 거라고 이제 이렇게 두 개를 하고 정의를 했고요. 활용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포터블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런 랩탑 컴퓨터부터 셀폰까지 다 쓸 수 있는 그런 작은 사이즈의 연료전지가 마이크로 퓨얼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이크로 퓨얼셀이 왜 필요하냐? 기존에 이제 배터리를 사용하는 그런 전화나 또는 어떤 전자기기들이 점점 가면서 컬러 디스플레이가 이제 커지고, 그 다음에 데이터 트랜스미션 기능이 강화되고요. 그 다음에 사진이나 비디오 같은 그런 기능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점점 더 전력을 많이 소모하게 되는데, 기존 배터리로 이제 사용 시간이 한해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긴 시간을, 장시간을 사용하기 위해서 연료전지가 적당하지 않냐고 그렇게 이제 연료전지 하는 사람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오래된 데이터인데요. 리튬 배터리 같은 경우는 현재 수준이 약 한 200 Wh/kg, 그리고 리튬 코발테이트하고 카본 시스템에서 맥시멈 에너지 덴시티가 한 480Wh/L로 나와 있는데, 어떤 물질 개선이 없는 한은 그 한계를 넘기가 힘들기 때문에 퓨얼셀이 이제 대안이 아니냐.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혹시 메탄올을 바로 집어넣는 연료전지의 경우는 1000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아주 낙관적인 예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료전지를 이제 배터리와 경쟁 또는 배터리를 보완하려고 저희들이 사용할 때 캔디데이트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여기를 보시면 그 구성은 장시간 전기를 발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스템은 연료통이 차지할 것이고요. 연료전지는 굉장히 작아야 됩니다. 그리고 연료전지를 돌리기 위한 부대 시설과 컨트롤, 시스템 컨트롤이나 퓨얼 프로세싱 또는 연료 공개 공급 같은 그런 시스템을 굉장히 작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에너지 덴시티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는 뭐냐면 이 마이크로 퓨얼셀에서 하이 에너지 덴시티입니다. 그 에너지 덴시티가 정량적으로 얼마냐면 기존의 배터리보다 더 약간 높은 500Wh/L. 그러니까 1리터의 배터리가 이 퓨얼셀이 있을 때 통까지 다 포함해서 1시간 동안 500W를 낼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으면 이거는 얘기가 아예 처음부터 안 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챌린지는 뭐냐면 사이즈를 하여간 작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코스트 물론이고요. 세이프티, 릴라이어빌리티, 그 다음에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퓨어를 써야 된다. 그런 굉장한 이제 챌린지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마이크로 퓨얼셀이 이제 개발 단계입니다. 이건 상용화 제품은 아니고, 그렇지만 저는 이제 이것을 우리가 개발함에 있어서, 그리고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이런 것에 있어서 어떤 종류가 있으면 우리가 이제 이동 현상 부분에서 다뤄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걸 간단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메탄올이 이제 메탄올 수용액인데, 메탄올은 사실 별로 좋은 퓨얼은 아닙니다. 그게 톡식하기 때문에. 근데 24 볼륨 퍼센트 정도 있으면 미국 내에서는 비행기 정도에는 가져갈 수 있다. 그게 이제 법안이 부과되었고, 이 정도는 쓸 수 있고요. 메탄올을 쓸 수 있는 연료전지가 바로 이제 메탄올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DMFC라든가 또 보온 연료전지, 알칼라인 엘렉트롤라이트를 쓰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얘들을 리포밍 시켜서 수소를 쓸 수 있고요. 그 이외에 메탈 하이드라이드에 저장된 수소, 그 다음에 케미컬 하이드라이드에 저장된 수소, 그 다음에 메탄올이 아니고 개미산. 개미산은 이제 먹어도 되기 때문에
메탄올보다는 훨씬 안전하도록 할 수 있고요. 그 이외에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퓨얼로 그 수소를 만들어서 연료전지에 쓸 수 있겠습니다. 그 연료전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수소가 이제 폴리머 엘렉트로라이트 퓨얼셀은 그 폴리머 멤브레인을 중심으로 충매층이 양쪽에 있는 형태인데 그 수소가 이제 연료극에 들어가서 프로톤으로 돼갖고 프로톤이 여기서 일로 이동해서 여기서 산소가 그 프로톤이랑 반응해서 물을 내요. 중요한 것은 이제 물이 산소 쪽에서 발생된다는 겁니다. 일단 만약 우리가 물을 무슨 용도에서든지 버리지 않고 이용하려면 이걸 이제 산소 쪽에서 우리가 수소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메탄올을 쓸 경우도 똑같은데 구조는 똑같은데 반응이 다릅니다. 메탄올이 물과 섞여서 여기는 이제 아까는 그 수소는 가스 페이스였는데 여기는 리퀴드 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냥 수용액이 담겨져 있는 거고요. 반응에 의해서 CO2가 이제 버블로 돼서 나오고 프로톤이 생겨서 캐소드 쪽으로 이동되면서 이쪽 반응은 그 아까 좀 전의 경우가 똑같습니다. 이 역시 공기극 쪽에서 연료 물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 실제 모양을 보면 그 멤브레인 위에 그 점점 박힌 이런 캐탈리스트가 있고요. 이 멤브레인 머티리얼과 똑같은 그런 것들이 여기 또 한번 깔려 있고, 그러니까 그 멤브레인 머티리얼과 비슷한 것들이 깔려 있으면서 거기 이제 카본에 지지된 그런 형태고, 또 이것들이 여기 붙어 있으면서 그 가스 플로우를 또 전달하기 위한 어떤 카본 가스 디퓨전 레이어가 있습니다. 멤브레인 자체는 이런 폴리머 스트럭처가 이제 이런 플로로 카본 형태인데 끝에 SO3H라는 이런 게 있어갖고 이것이 이런 어떤 클러스터를 형성하면서 프로톤을 이동시키는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보시면 프로톤만 이동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프로톤에 따라서 프로톤이 감에 따라서 물도 같이 가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H 플러스가 아니고 사실은 HCO 형태로 가는데 그에 따라서 이제 워터가 여기서부터 이 연료극 쪽부터 이제 엘렉트로 오스모틱 드랙이라는 현상으로 공기극 쪽으로 이동이 되고요. 거꾸로 많이 반응을 하면 여기에 물이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에 물이 많이 생겨서 또 이제 거꾸로 딱 디퓨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막의 경우는 물만이 통과되는 건 또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이 메탄올도 통과가 됩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스머줄한 나피온이라는 그런 멤브레인은 메탄올도 통과가 되는데 그 메탄올이 이제 크로스오버라고 해갖고 그냥 이로 통과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료가 손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메탄올은 디퓨전에 의해서 이제 통과가 되고. 그래서 메탄올은 이제 농도가 짙으면 짙을수록 많이 통과하게 됩니다. 그 현상을 이제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멤브레인 내에 어떤 장애물을 설치하고 여러 가지 시도가 많습니다만 그런 모든 시도가 이제 메탄올을 줄이면서 그 프로톤까지 같이 줄이는 역할을 해갖고 아직까지 아주 좋은 멤브레인은 없는 형태입니다. 자, 반응의 키는 이 전극 반응의 키는 전해질과 전극의 인터페이스에 있습니다. 이 폴리머 멤브레인이고 여기에 카본에 담재된 플라티늄 촉매가 있을 때 반응은 거의 이 인터페이스에서만 일어납니다. 물론 이 폴리머 재질의 이제 그런 어떤 물질들이 여기에 이렇게 달라져 있어갖고 프로톤의 이제 통로를 제공을 하는데 제공하기는 하나 거의 대부분의 이제 반응은 여기에 주관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얼마큼 면적을 늘리느냐가 중요하고 또 이런 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여기까지 코팅해서 이 트리플 페이스 바운더리를 이제 많이 늘리느냐가 문제인데 여기서 보듯이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축내를 덮어버리면 이 축내는 결국 못 쓰기 때문에 백금을 넣어도 전극 반응이 많이 안 일어나는 그런 거죠. 현재 이제 이렇게 S와 멤브레인과 이제 촉매가 만나는 그런 에어리어를 늘리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 구조는 이제 이렇게 멤브레인을 중심으로 촉매층이 있고요. 가스 디퓨전 레이어가 있고, 여기 이제 어떤 채널이 있어갖고 가스가 공급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현재 성능을 보면 메탄올을 바로 쓰는 거하고 수소로 쓰는 거가 이제 이런 식으로 촉매 양이 이제 차이가 있고요. 한 5도 정도 메탄올을 바로 공급할 때가 이제 성능이 낮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그냥 가만 내버려두면 메탄올을 그냥 넣고 가만 내버려두는 경우, 그리고 공기에 그냥 공기를 노출시키는 경우를 패시브 모드라고 하고요. 강제로 메탄올 수용액을 순환시키고 공기를 강제로 공급하는 경우가 이제 액티브 모드인데, 그때 성능 차이가 뭐 한 3배 내지 뭐 한 4배 정도 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그냥 큰 연료전지나 작은 연료전지나 똑같은 그런 적용되는 그런 얘기인데, 만약 우리가 조그맣게 연료전지를 만들다 할 때는, 그리고 오래가는 연료전지를 만들다 할 때는 어떤 연료를 쓰냐, 그게 이제 중요한데, 뭐 물론 이제 저희가 사람들이 메탄올을 많이 씁니다만,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런 컴프레스드 하이드로젠이나 메탈 하이드라이드에 저장된 수소에 비해서 이제 일단 볼륨메트릭 에너지 덴시티가 높기 때문이고, 물론 우리가 이제 이런 옥탄 같은 걸 쓰면 훨씬 좋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메탄올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연료전지 시스템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부피를 줄일까를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그 결과 DMFC를 그냥 현재 메탄올 수용액을 써서 그냥 사용하는 시스템은 계산을 해봤더니 뭐 한 에너지 밀도가 한 400 정도 됩니다. 단위는 와트하고 걸 리터로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원하는 500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렇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 한 가지 캔디데이트가 뭐냐면, 아까 물이 공기급 쪽에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공기급 쪽에서 나오는 물을 거꾸로 회수해갖고 수용액을 쓸 게 아니고 100% 연료를 써갖고 그렇게 이제 할 때가 뭐 한 700 정도 나온다 해갖고, 이 시스템이 이제 하나의 캔디데이트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개발을 많이 하고 있죠. 이런 시스템은 이제 이런 식으로 메탄올 탱크가 100% 메탄올 탱크가 있고요. 들어가서 얘가 메탄올이 들어가는데 회수되는 이제 물과 함께 섞여서 들어가고 세기를 돌리고 나오는 에어 중에 수분은 이제 콘덴서에서 제거를 해가고 다시 믹싱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예, 이런 마이크로 밸브나 그다음 마이크로 펌프, 마이크로 쿨러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걸 하여간 작게 만들어야겠는데, 현재 나오는 그런 어떤 멤브레인과 전극 성능으로부터 작게 만들려면 일단은 부피를 줄이는 방법이 두께 방향의 리니어 큐리의 소형화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듯이 이런 실리콘을 가공해갖고 반도체 공정으로 가공해서 이런 미세 채널을 만들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MEA 전극과 멤브레인 어셈블리를 이렇게 하나씩 나왔고, 그 구조를 메탄올 100%를 사용하고 메탄올 센서를 달아갖고 메탄올에 이제 물을 추가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가스 중에 나오는 프로덕트 중에 CO2는 여기 CO2 세퍼레이트에서 제거하고, 에어는 강제로 이제 보내갖고 여기에 있는 물을 또 제거해서 아래로 보내고, 그런 반도체 공정을 사용하는 그런 마이크로 DMFC 시스템을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건 뭐 그냥 여러 연구기관에서 하는 그런 실리콘 MEA 부분에서의 실리콘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작게 만들수록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채널이 이제 작게 된다는 겁니다. 가스가 들어가고 또 리퀴드가 들어가는 채널이 작게 되니까 DMFC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탄올이 공급되는데 이제 버블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버블이 이 통이 크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올라가고 여기에 또 리액턴트가 채워지고요. 근데 채널이 매우 작아지면 얘네들이 이제 여기 만약 달라붙어갖고 없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제거되지 않으면 반응물 공급이 중단됨으로써 결국 성능이 하나도 안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보시면 사람들이 이제 막 사진을 여러 사람들이 찍었습니다. 그래서 뭐 카런트 덴시티에 따라서 반응을 많이 할 땐 당연히 버블이 많이 나오는데,
버블이 이제 하나씩 이렇게 예쁘게 떠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고, 나오다가 이제 붙어갖고 이제 필터라는 그런 걸 형성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없애기 위해서 그냥 가만 메탄올 층을 가만 내버려두면 이게 잘 제거가 안 되고요. 강제로 이제 순환을 시켜야지 제거가 되더라. 뭐 그런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 문제는 또 뭐냐면, 공기가 공급되는데 이제 물이 생기는데, 이 물이 연료전지가 작동 온도가 이제 낮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채널에 보이게 됩니다. 채널에 보이는데, 보이는 형태가 뭐 이런 채널의 경우는 뭐 이렇게 이제 드롭렛이에서 이제 이렇게 되고 이렇게 흘러간다. 그 다음에 이런 형태는 이렇게 뭐 필름을 형성하더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발견했을까.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꺾여지는 편이 여기서 이제 물이 많이 축적이 돼갖고 흘러올 수 있다.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 플로우 필드도 여러 가지입니다. 뭐 이렇게 굴곡이 있는 서펜타인, 그 다음에 패럴렐, 이렇게 그냥 평행하는 패럴렐, 그 다음에 인터디스플레이트는 뭐냐면 들어갔다가 나오는 구멍이 없어요. 그 다음 보시면 나오는 구멍이 있는 게 아니라 얘가 들어가서 여기서 막혀갖고 강제로 이 가스 디퓨전 레이를 강제로 통과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물론 델타 P가 좀 걸리지만 효과적으로 이제 물을 제거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힐앤 매스 트랜스퍼는 뭐 그냥 일반 연료전지와 같습니다. 들어가는 가스, 나가는 가스, 또 들어가는 리퀴드, 나가는 리퀴드, 그 다음에 퓨얼셀 가는 자체에서 나오는 그런 힙, 그것을 고려해서 이제 힙 밸런스를 세울 수 있고요. 일단 뭐 세우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컨투어가 그려지는데, 템퍼러처 디스트리뷰션은 뭐 들어갈 때 공기 쪽에 물이 이제 생김으로써 물이 또 증발됨으로써 좀 차다가 반응이 일로 이제 가스가 공급되면 끝쪽에서는 좀 뜨세진다. 그런 거고, 이 델타 T가 너무 많이 차이나면 이제 연료전지 자체 성능에 문제가 있기, 장시간 수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도로 유지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물론 커런트 덴시티 디스트리뷰션도 이제 쓸 수 있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사실 결론인 거 웃기게 됐는데, 하여간 작게 저희가 만들면 채널이 작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런 프로덕트, 워터나 이제 CO2의 그런 프로덕트를 제거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잘 만들고, 뭐 하면 잘하겠다. 그거였습니다.